키키올릭입니다. 2022년 마지막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되돌아봅니다. 올해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저는 즈베레프의 꺾인 발목을 꼽습니다. 롤랑가로스 4강전 정말 잘 싸웠는데 2세트에서 발목 접질린 부상. 수술을 받고 재활훈련에 돌입을 했고 6개월 만에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유나이티드 컵 남녀 혼성 단체전인데 여기서 첫 남자 단식 주자로 나섰는데 충격적인 완패를 당했습니다. 세계 랭킹 81위 21살의 체코 신예 레에츠카에게 2대0으로 졌습니다. 역시 발목 부상 여파가 적지 않았습니다. 즈베레프가 특히 좌우 무브먼트에서 아주 굼뜬 모습을 보였는데요. 부상이 완전히 회복됐다 하더라도 과거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 나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망스러웠던 건 즈베레프의 고질병인 세컨 서브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총 8개의 세컨 서브 더블 폴트를 기록했는데요. 더블 폴트 숫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요. 세컨 서브의 내용입니다. 시속 110km의 여자 선수들보다 더 느린 세컨 서브, 게다가 플레이스먼트는 더 심각했어요. 굉장히 짧았고 한가운데를 몰려서 레에츠카에게 리턴 시작부터 얻어맞기를 쓰였습니다. 이게 실망스러운 이유는요. 원래 즈베레프의 단 한 가지 약점이 세컨 서브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6개월의 부상 재활 훈련 기간에 집중 연습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여전히 심각한 세컨 서브 난조를 보인 건 그랜드슬램 우승과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즈베레프에게는 실망스러운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98cm 장신의 서브 머신이라고 불리는 즈베레프의 세컨 서브는 엉망일까요? 심리적인 요인을 물론 들지 않을 수가 없겠죠. 동호인 여러분들도 세컨 서브 안 들어갈까봐 풀스윙 못하고 톡 치다가 아웃 혹은 네트에 걸리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즈베레프 정도의 톱클래스 선수가 세컨 서브를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건 미스테리에 가까운 일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는 첫 서브와 세컨 서브의 속도 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첫 서브가 220km가 넘을 때가 많은데요. 이거보다 100km 이상 차이가 나는 세컨 서브를 구사하다 보니 아무래도 줄 사이의 밸런스가 난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테크닉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즈베레프는 킥서브에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남들 다 잘 넣는 킥서브, 보통의 프로 선수들은 듀스 코트에서 킥서브를 세컨 서브로 많이 활용하죠.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유나이티드 컵 중계방송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해설을 제가 들었는데요. 즈베레프의 세컨 서브가 약한 이유가 바로 그의 그립 잡는 방법 탓이라는 겁니다. And you don't grip too tight. When you put your hand up the grip a bit, there's a tendency, especially at the bottom of his hand there, with the rest of the grip. You will not see that with many other players. You certainly won't see it with the great servers. 나달이나 조코비치의 서브를 보면요, 굉장히 힘을 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목부터 라켓을 잡는 손은 절대 릴렉스를 하는데요. 조코비치는 토스한 다음에 손목을 저렇게 놔주는 듯한 모션을 취하고요. 나달의 서브 그립 잡는 모습을 보면 해설자가 지적한 대로 그립 아래 부분을 쥐고 새끼손가락이 그립 바깥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잡잖아요. 이러면 서브를 넣을 때 긴장을 풀고 릴렉스하면서 스윙 스피드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테니스의 사실 모든 스트로크, 포핸드, 백핸드, 발리, 서브까지 핵심은 힘을 빼는 데 있습니다. 힘, 중량을 올리기보다는 라켓을 휘두르는 속도를 높이는 게 운동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 물리학 원리랑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즈베레프는 사실 2022 시즌 스페인의 세르지 부르게라 코치를 영입해서 포핸드의 공격성과 세컨 서브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나달과의 롤랑가로스 4강전에서 발목이 꺾이면서 상승세가 또 꺾이는 불운을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일 테죠. 즈베레프가 당장 호주 오픈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클레이 코트 시즌에 접어든다면 다시 톱10 이상급의 기량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2년 즈베레프, 메드베데프, 치치파스 이렇게 넥젠 3인방한테 너무 힘든 한 해였잖아요. 위로는 여전히 조코비치 나달한테 번번이 패하고 아래로는 알카라스, 루네, 오제알리아심 등 차세대 스타들한테 등 떠밀리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가 된 국면인데요. 내년 2023 시즌에는 샌드위치의 대반격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3년을 여는 첫 공식 ATP WTA 이벤트로 지금 남반구 호주에서 유나이티드 컵이 열리고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컵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대회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사상 처음으로 ATP와 WTA가 하나의 이벤트를 같이 공동 주최하는 대회라는 것입니다. 테니스가 골프나 다른 스포츠와 차별화되고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남녀가 함께하고 상당 부분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때문일 텐데요. 얼마나 성공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벽두 그랜드슬램 대회 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